마가복음 구조에 대해서 오늘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. 마가복음을 그냥 우리가 읽을 때 그냥 무조건 읽을 수도 있습니다. 하지만 마가복음을 어떻게 읽는 것이 더 좋을까요? 우리가 구조를 이해하는 것은 성경을 기록한 사람의 의도를 좀 더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입니다. 성경은 물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.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사람에게 기록하도록 하셨죠. 그리고 그 사람은 하나님 주신 말씀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가치관이나 생각이나 그 다음에 언어적인 표현들로서 기록한 것입니다. 그게 바로 성경이죠. 또한 성경이 무조건 기록되지 않았습니다. 복음서들이 있습니다. 마태복음, 마가복음, 누가복음, 요한복음이죠. 이 모두의 공통점은 예수님께서 활동하신 이야기, 그리고 예수님의 설교,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. 요한복음은 좀 특별한 관점에서 기록되었습니다. 이 요한복음을 제외하고 마태, 마가, 누가를 공간복음이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활동하신 이야기들을 기록한 동일한 내용입니다. 하지만 마태, 마가, 누가가 다 이야기의 전개 방식이 다릅니다. 이렇게 다른 이야기 전개 방식을 이해하는 것이 각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아는 것이죠. 동일한 예수님의 말씀이지만 또 어떤 행적이 어떻게 배열되었는가, 그 배열을 이해하고 그 구조를 알고 문맥을 아는 것이 각 성경을 우리가 좀 더 명확하게 아는 방법입니다. 따라서 구조를 먼저 알고 또 그 구조에 따른 문맥의 의미를 우리가 알아가면 좀 더 성경을 재밌게 읽어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하지만 성경의 구조는 우리가 그냥 읽는다고 해서 그냥 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에요. 근데 고맙게도 이 연구를 먼저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. 바로 신학자들이죠. 그분들의 관점이 어떠한가, 우리가 이때 유의할 점은 한 사람의 관점이 옳다, 이게 진리다 라고 접근하는 것은 좀 좋지 않아요. 다만 다양한 사람들의 관점을 우리가 보고 거기에서 공통된 분모가 무엇인가, 이것을 보는 것이 좀 더 좋은 접근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제가 살펴본 8권의 마가복음 주석서를 가지고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. 이 정리는 여기에 있는 제 블로그에 오시면은 더 자세하게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. 그래서 8개의 마가복음의 주석서를 살펴보았고 각 주석서가 보여주는 구조가 무엇이고 그 문맥의 흐름에 따라서 어떻게 성경을 읽어나가는 것이 도움이 될까, 이것을 좀 살펴본 것이죠. 우리가 마가복음을 읽어나갈 때 도움이 되는 관점 하나를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. 마가복음은 장소의 문제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. 그것이 마가복음을 읽어가는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. 그것이 모든 학자들이 보편적으로 말하고 있는 구조의 기준입니다. 저는 이 정리된 것들을 가지고 제가 또 다시 종합을 해가지고 하나의 구조를 만들었습니다. 그리고 이 구조를 가지고 마가복음을 읽어보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정리한 마가복음의 구조를 가지고 마가복음을 함께 읽어가겠습니다.